이번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16명이 문자 메시지로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웃는 이모티콘도 담겼다고 하죠. 많은 경비원들이 용역업체에 바뀔 때마다 여전히 해고될까 불안에 떨어야 하고 심하면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입주민의 갑질에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경비원.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고인은 산재 인정을 받았고요.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경비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경비 노동자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죠. 경무, 열악한 환경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다는데요. 올해 69살인 최대기 씨는 5년차 경비원입니다. 신문도 보지 마라, 휴대폰도 보지 마라, 안 뛴다고 또 혼나고 그렇게 24시간 맞교대, 근무일에는 채 3시간도 못 잡니다. 그래도 소중한 일터입니다. 사명감 갖고 일해왔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경비 용역 업체인데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린다는 겁니다. 해고 통보 메시지인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웃는 이모티콘의 의미는 뭘까요? 심지어 5개나 등장합니다. 경비원 44명 가운데 16명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재계약 이틀 전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고가 됐다는데요. 자, 부당해고 반대 서명 함께 해주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경비원 복직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입니다. 경비원분이 바뀌셨어요, 한 분이. 그분도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 해서 더 도와드려야겠다, 더 입주민들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와 용역업체는 자신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와는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현재 새 용역업체가 다른 16명을 경비원으로 채용을 했다죠. 그러니까 해고된 분들이 다시 돌아올 자리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일이 경기도 안양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이 아파트 경비원 16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청원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60대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지난달 중순 갑자기 모든 경비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죠. 그리고 일주일 후 나오지 말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사표를 다 받으니까 일단 사직서를 쓰라고 써줬죠. 잘린 이유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를 잘린다고 그래요. 계약 만료,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길면은 석 달이고요. 짧으면 한 달짜리 초단기, 이른바 쪽계약서를 써가면서 일해왔거든요.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경비원의 94% 정도가 1년 이하의 계약이고요. 3개월 계약 등도 21%가 넘었습니다. 고령의 경비원들입니다. 일자리 구하기 어렵죠. 단기 계약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혹 재계약이 안 될까 싶어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도 그렇게 견뎌낸다는데요. 노동자는 해고라고 하고 사업주는 계약 종료라고 하는데 그 법적인 분쟁이 생기는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어야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해고 문제를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경비원의 90% 이상이 파견이나 용역 등 위탁관리 형태로 간접 고용돼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경비원들은 해고될까 봐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거 개선해보겠다면서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다음 주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에 따르면은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 업체는 기존 노동자들을 그대로 고용을 해야 하고요. 고용을 거부당하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업체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